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가로등박이 좋은 이야기, 살아있는 천사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천사, 장나라 씨입니다. 그 탤런트죠. 아주 이쁘잖아요. 이 양반이 130억을 지금 뭐 기부했대요. 근데 보통 사람은 돈을 벌면 빚부터 갚고 집 사고 부모님께 뭐 효도한다라고 하는데, 요 장나라 이 친구는 그 돈 다 써버리기 전에 기부부터 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뻐 보이잖아. 아이? 야, 이 제 돈이 아니라 팬분들이 번 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홍콩의 영화배우 그 주윤발도 8천억이라는 재산을 연차별로 다 환원하겠다. 이건 나한테 일시적으로 맡긴 돈이기 때문에 다 나눠주겠다라고.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주윤발이? 그리고 요 장나라의 원칙은 사랑받은 만큼 뭐 보답하자. 물론 뭐 장나라만 기부한 거 아니에요. 하춘아 씨는 200억, 조용필은 88억을 뭐 기부했다고 그러니까 뭐 숨겨진 이런 기부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족 생활 신조가 있대요. 가족들에게 장미꽃을 나누어 주니까 내 손에 장미향이 그냥 쏠쏠이 남아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질문했어요. 기부 소식을 알리지 않느냐 왜? 그 꼴값 도는 놈들 많죠. 뭐 어느 국회의원들 보면 10만 원 갖다 금일봉 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꼴값 도는 새끼들, 그 새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팬들의 돈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필요 이상의 돈은 사회에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다시 보아지는, 다시 보고픈 연예인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이런 사람들이 천사예요. 그 유태인들의 격언에 보면 있어요. 아무 그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아주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쁜 이런 연예인도 있다는 거. 뭐 술 처먹고 어떤 놈 지랄치고 그 꼴값 떨고 뭐 차 사고 나고 이런 인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런 그 날라리 같은 인간들하고는 이 장나라 요 기부천사하고는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굉장히 따뜻한 내용들 아닌가요? 너무 멋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그 기부천사가, 나눔의 천사가, 살아있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아직도 있다는 거,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행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두 이 장나라 요 기부천사한테 또 여기 하춘아 씨, 조용필 씨 이런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내용은 이 혀끝을 확인해라, 조심해라.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뇌출혈로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공포의 병이라고 해요. 뇌출혈. 2021년도 뇌출혈 10명 중에 1명이 30, 40대라는 거예요. 5월 달에 강수현 씨 나이 50대죠. 또 얼마 전에 이게 8월 달 아산병원의 그 간호사가 뇌출혈로 수술받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까운 사람들 아닌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뇌출혈 환자는 너무 많아요. 38만 6,459명이에요. 이 가운데 30, 40대가 12%래요. 남자 2만 8,236명, 여자 17,300
67명. 그래서 45,603명이 3, 40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20대도 2,955명, 약 3,000명이 뇌출혈 이 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혈압이 없었어요. 그런데 뇌동맥류가 진행되고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뇌동맥류가 진행되면 이 혀 끝에 했을 때 이 혀 끝에 그 무슨 그 물집 같은 게 생겨요. 돌기가 이 혀 끝에 좌측이나 우측에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 돌기가 생겨요. 그게 생기면 뇌동맥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뇌동맥류는. 그래서 평상시에 두통과 뇌동맥류와는 상관이 없고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 그때는 아주 극통이 옵니다. 망치로 때린 거 그냥 프레스로 내려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게 터지면 의식불명, 그 다음에 실방구가 나면 그냥 수술하고 재출혈을 막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위치, 크기에 따라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4.5mm 정도를 그거보다 크면 치료를 해요. 수술을 해. 그런데 이것보다 적더라도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개두술, 이거 이 바가지를 딱 열고 파열된 동맥류를 묶어야 되는 이런 시술을 해요. 수술이지 이건 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색전술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치료를 하는데 대개 개두술 열어봐서 치료 이 뇌동맥류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70%가 색전술이다. 이 색전술은 뭐냐면 출혈되는 혈관을 찾아서 그 피 새는 걸 막아가지고 출혈을 조절하는 걸 요걸 색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동맥류 색전술, 기관지 동맥류 색전술, 그다음에 자궁동맥 색전술 이런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3, 40대가 지금 이렇다면 80까지 살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사냐 이 말. 그리고 재출혈을 막지 않으면 위험하지만 재출혈을 막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도 50%밖에 안 돼요. 몇 년 전에 여기 그 어느 고등학교 그 선생님 가족인데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36살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5살 지능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뇌동맥류는 음양오행상의 화로 분류해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콩팥이 쫓아와요. 두 개는 조화와 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두 개는 연결돼 있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 뇌동맥류, 뇌혈관 관련된 이러한 반사고는 혀끝이에요. 그래서 혀끝에 돌기가 생겼다라고 하면 뇌동맥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무럭 같은 게 이렇게 좁쌀 같은 게 돌기 같은 게 이 혀끝에 생기면 그것은 뇌동맥류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병원에 가서 꼭 정밀 진단을 받고 사전에 예방 조치를 꼭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엄지발가락 이 지문 쪽에 요 발톱 밑에 이걸 손톱으로 쫙 긁어보면 세로줄로 아주 약하게 1cm 정도의 그런 이 발 관리 전문가들 그런 분들은 이 뇌동맥류 진행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의심스러우면 여기 발 관리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건 대체의학이에요. 대체요법이고 찾아서 뭐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민중의술이든 관계없이 그냥 나부터 살고 보자. 이젠 욕심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의 그 엠마오 발관리센터에 송원효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가는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아까운 그 뭐죠? 그 뭐지? 장인이라는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잖아. 왜? 무형문화재. 그 문화재급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쫙 보면 이거 네 동맥류가 있다 없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여의도 엠마오 발관리센터 송원효 이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지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발톱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걸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까치발로 걸으면 돼. 그 다음에 바깥에 못 걸으면 집안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한쪽엔 모래 한쪽엔 진흙 갖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맨발로 흙을 밟아라. 밖에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빨래판을 밟아라 하는 노력을 해야 이 30, 40대에 뇌출혈 와가지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사랑했던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불행함을 자초하지 말라는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항사를 할 수 있으면 부항사에서 이 혈관 내의 찌꺼기들, 혈전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 근육은 혈액순환은 심장이 하지만 혈관 근육은 간이 관여해요. 그래서 간 기능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기능,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과 콩팥이 연관돼 있고 또 간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콩팥은 맑은 피를 생산하고 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심장이 하고, 그래서 세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기능 저하가 오면 뇌동맥류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라통, 화딱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미운 분노 원망을 가슴에 담고 살면 언젠가는 뇌출혈이 와요. 나부터 살아야지. 뇌출혈이 와서 하늘나라로 일찍 가고 싶으면 뭐 화를 내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혀끝에 돌기가 있으면 또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시읒 발음이나 이 시읒이 디귿으로 나는 사람, 그 다음에 혀 짧은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꼭 사전에 점검을 하시라. 아셨어요? 그래서 맑은 혈액을 생산하는 이런 조건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을 1:1 맞춤식으로 배 앞에서 먹는 오행생식이 내가 볼 때 현재까지는 으뜸. 두 번째는 이 혈관 근육은 스트레스를 줄이라. 그 다음에 콩팥과 간 기능을 튼튼하게 위해선 단맛을 줄여라. 아시겠어요? 단맛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아주 원흉이에요. 우라통 좀 줄이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혀끝 이렇게 내밀어 봐서 혀끝에 뭐가 생기면 반드시 가서 병원에 가서 미리 점검을 하라.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 뭐 시간 나는 대로 예방의학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볼 그런 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 답변을 드리겠지만, 예방의학은 의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이 아닌 음식으로 가능한 게 이런 예방의학이에요. 음식밖에 안 됩니다. 약은 이 병이 들었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걸 치료하는 거고, 이러한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으뜸. 두 번째는 맨발로 걷는 거 미리미리 예방해서 식구들에게 아픔을 남기지 않도록 하시라.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뇌출혈 이걸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45,603명이 30, 40대라니. 그리고 20대도 2,955명이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에? 미리미리 혀끝과 여의도에 가서 한번
미리 시간 나시는 대로 점검을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행복의 조건이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뇌출혈 예방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불행을 막읍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